네, 유희정 기자의 취재 수첩 시간입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부터 이 시간에 방송된 내용을 그대로 지금 녹화를 해서 유튜브의 울산 MBC 뉴스 채널에서 그 업로드를 지금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방송이 끝난 뒤 저녁 8시,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업로드될 예정인데요. 유튜브에서 울산 MBC 뉴스로 검색을 하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좀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준비해온 뉴스 얘기해 보죠. 네. 울산시가 울산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다음 달부터 발행을 한다. 그런 소식이 지난주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취지로 이게 발행이 되는 거고 또 기대되는 효과 이게 뭔지 그걸 좀 알아보죠. 자, 그럼 먼저 이 상품권 이름이 울산 사랑 상품권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걸 왜 발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 앞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울산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인데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이제 그동안에 울산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더라도 실제로 번 돈을 울산에서 안 쓰고 예. 다른 데 나가서 쓴다. 그래서 지역의 돈이 울산 바깥으로 유출된다는 문제 계속 제기가 되었었죠. 그랬었죠. 인근에 부산이나 대도시가 예, 많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역 상권이 침체가 되는데 가장 1차적으로 타격을 입는 건 중소상인들이고 이분들의 매출 부진이 도무지 극복이 안 된다. 이런 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만 쓸 수 있는 돈으로 한정을 하게 되면 그 돈은 울산 안에서만 돌고 돌겠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외지로 돈이 유출이 안 될 거고 그다음에 이 사용처를 뭐 대기업 이런 데 마트 가서 쓰는 게 아니라 예. 중소상인들이 운영하는 매장에서만 쓸 수 있도록 업종이나 이런 규모를 제한을 하면 뭐 지역의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제도가 네. 울산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다른 지역도 이미 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만 전국에서 지금 예. 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66곳에 이르고 발행한 그 상품권의 규모가 3,700억 원이 넘어갑니다. 예. 그 굉장히 큰 규모의 경제가 이미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지역 화폐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전통 시장이라거나 골목 상권, 중소상인들 매장에서 쓸 수 있게 가맹점 자체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좀 성과를 거두는 것 같으니까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이제 지역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한테 지원금을 주기로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지금 울산을 포함해서 새로 하겠다는 곳들이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고요. 네. 자, 그럼 실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네. 어떻게 그 원하는 효과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요? 생각보다 효과를 거두는 곳들이 제법 있습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경북 포항시 같은 경우에 예, 예. 2017년에 발행한 상품권 금액이 1,300억 원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작년에는 1,000억 원, 그리고 올해도 1,200억 원 정도 발행을 해서 3년 동안 3,500억 넘게 지금 발행을 한 거죠. 예,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발행한 상품권이 실제로 잘 이용이 됐는지가 중요할 텐데 그렇죠. 포항 같은 경우에 3년 동안 발행한 상품권 중에 92% 이상이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사용이 되고 됐네요. 그리고 나서 그 판매된 상품권의 92% 가까이가 또 환전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환전을 했다는 거는요. 지역의 중소상인이 소비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아서 그걸 돈으로 바꿔갔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상품권을 활용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했다는 뜻이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지역 자금이 그만큼 돌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전북 군산의 경우에도 이걸로 꽤 재미를 봤어요. 지난해 9월부터 발행을 했는데 이미 발행하는 곳이 지금 굉장히 많아져서 10,000호점을 넘어졌거든요. 예, 예. 가맹점이. 아. 그러면서 판매액도 2,000억 원이 넘었고요. 이렇게 이제 지역 전용 상품권을 받겠다라고 한 곳들이 매출이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16% 이상씩 늘어났다고 아,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역 상권에 많이 도움이 됐던 거죠. 포항과 이제 군산이 대표적인 이걸 예. 시행을 해서 이렇게 성과를 거두니까 그래서 울산도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 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뭐 사실 울산 같은 경우에 돈을 버는 걸로서는 잘 버는 도시에 속하는데 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쓰는 건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지역 자산이 역외로 유출된다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울산시가 올해 일단 300억 원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라는 걸 목표로 잡았어요. 네. 사실 그동안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제도 여러 가지로 있었는데 네.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뭐 온누리 상품권이라거나 예, 예, 예. 아니면
소상공인들 신용카드 뭐 수수료 줄이겠다고 했던 제로페이 같은 예, 것들이 예. 있는데 이런 것들 공통점은 울산에서만 쓰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새로 발행하는 울산 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만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강제하는 게 목표고요. 예, 예. 사실 이렇게 강제를 해서 소비자들이 사게 만들려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걸 사는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한테도 혜택을 주려고 해서 음. 상품권을 구매할 때 상시 5%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울산 상품권 10,000원짜리를 구매한다 음. 그러면 9,500원에 사서 예, 예. 10,000원어치로 쓸 수 있다. 아,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혜택이 있네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상품권을 발행을 한다고 하니까 네. 저는 이게 그러면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네. 종이로 예, 발행하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발행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 울산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예. 종이 상품권이 없고요. 네, 모바일 앱으로만 지금 발행이 될 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상품권을 다운받거나 할 수 있는 전용 앱을 다운받아서 거기다 돈을 충전해 놨다가 그때그때 예. 사용하는 방식인데 지금 KT가 개발한 방식을 사용해서 착한페이라는 앱을 사용합니다. 예, 예. 이 앱을 구동시켜 보면 지금 이 서비스를 김포에서만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은 김포페이만 해당이 되는데요. 예, 예. 앞으로 이제 여기에다가 울산페이를 올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울산페이만에 따로 이제 아. 앱을 개발해서 이제 예. 결제하기를 눌러서 그 상점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찍으면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돈이 아. 빠져나가는 그런 예. 시스템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종이 상품권은 왜 안 만드는 거예요? 그 온누리 상품권 이용하면서 그동안 예. 계속 문제로 지적됐던 게 소위 말하는 상품권 깡입니다. 예, 예, 예. 그 지난 명절 때 설 명절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음. 명절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해서 판다 그러니까 예. 은행마다 다 동나서 줄 서서 사고 이런 일들 많았죠. 있었죠. 예. 이게 일반 시민들이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전문적으로 되파는 사람들이 가서 구입한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 할인이 상시로 있는 게 아니니까 예. 10% 할인 받을 수 있을 때 샀다가 좀 더 높은 가격을 되팔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 이게 대란이 벌어지고 아. 그리고 이 온누리 상품권을 원래 지역에서 쓰게끔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하나도 달성을 못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울산 같은 경우에 이 온누리 상품권 정착시키려고 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에서 임금이나 단체 협상을 할 때 일부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거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죠. 뭐 10만 원이나 20만 원은 예, 예. 온누리 상품권으로 준다. 그랬는데 이제 막상 받으신 분들이 이게 전통시장에서밖에 쓸 수 없으니까 나는 그게 싫다. 나는 다른 곳에서 이 돈을 쓰고 싶어서 내가 10만 원짜리면 조금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예. 내가 원하는 곳에서 쓰겠다 해서 상품권 가게 같은 데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럼 역시 또 여기 전통시장에서 쓰이시는 목적을 달성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울산에서만 쓰게끔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예. 지역 내에 있는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게 어떤 식으로든 강제를 해야 되는데 종이 상품권으로는 그럴 방법이 없고 없고. 모바일 앱으로만 가능하다는 아. 거죠. 이거는 가맹점이 있지 않으면 예, 예. QR코드가 있는 곳이 아니라면 쓸 수가 수가 없으니까 없게. 예, 그렇게 강제를 한다는 거죠. 음. 그다음에 발행하는 울산시 입장에서도 이게 예. 발행 수수료를 줄일 수 있어서 이득이라고 아, 합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300억 원을 목표로 잡았잖아요.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바일에다 한게 된다 그러면 이 앱을 만들어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업체한테 수수료를 주는 돈이 네. 4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걸 종이 상품권으로 만든다면 음. 그걸 인쇄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때문에 2배 가까이 비용이 더 그래요? 든대요. 예, 예. 그리고 종이 상품권은 만약에 훼손된다면 재발행해 주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다 보니까 예. 발행하는 울산시 입장에서는 돈을 아. 아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모바일을 더 선호하는 예.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유기자 얘기 들으면서 또 그런 걱정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모바일 앱이라든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이걸 이용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저도 취재를 하면서 이제 전통시장에 가서 상인분들을 만나봤는데 예, 역시 예.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예. 특히 이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울산사랑 상품권을 이용하는 곳이 될 텐데 예.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중장년층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서투니까 그렇죠. 앱을 다운받고 어떻게 충전을 하고 예, QR코드는 어떻게 찍고 이런 모든 과정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다는 거죠. 음. 사실 전통시장이나 뭐 소상공인들 신용카드 수수료 없애겠다고 제로페이라는 걸 이미 도입해서 지금 1년 가까이 쓰고 예. 있는데 울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도입을 해봤지만 제대로 정착이 안 됐거든요. 예, 예. 그거 역시 이거 사용하는 게 번거롭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안 쓰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소비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문제기도 합니다. 그렇죠. 상인들도 이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면 예, 예. 이게 대단한 혜택을 주지 않는 이상 이 번거로운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지 않을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 모집에도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 이용하는 분들이 대다수 보면 네,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 울산시가 아무래도 이렇게 야심차게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 기능을 못할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게 또 중장년 이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도 예. 기존에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산다 그러면 현금을 내거나 아니면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하는 기존에 익숙하고 편한 방식이 있는데 예. 굳이 앱을 다운받아서 굳이 여기다 충전을 해서 매번 QR코드를 해야 되는 어쨌든 한 번이라도 더 귀찮은 과정을 더 해야 예, 되는 예. 거예요. 이걸 감수하면서라도 이걸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가맹점 입장에서도 익숙하지 않고 낯선 결제 방식이지만 예. 손님들이 쓸 것 같으니까 이걸 받아들이게끔 어떤 유인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일단 고객들이 이 앱을 다운받고 쓸 수 있게 만들려면 1차적으로는 앞에서 얘기했던 상시 5% 할인 혜택이 있겠습니다만 예, 예. 그거 말고 정책 수당,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 수당 같은 것들을 줄 때 아예 지역 상품권으로 줘버리는 거죠. 예, 예. 예를 들어서 경기도 김포시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앱에 들어있는 김포페이 여기로 청년 수당을 무조건 지급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급받은 청년들은 그걸 쓰려면 이 앱을 다운받고 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가맹점들 입장에서도 그 돈을 예. 받으려면 이 가맹점으로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가맹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책 수당을 이거로 줄지 어떨지는 아직은 검토 단계고 확정되지는 예, 않았다고 예.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방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맹점을 계속해서 늘릴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여기다 돈을 아무리 많이 충전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예. 쓸 곳이 없으면 이 돈 여기다 묵혀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어디나 가서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돼야 예, 됩니다. 그러면 가맹점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관건이겠죠. 예를 들어서 군산이나 포항 같은 경우에 성공한 이유가 전북 군산 같은 경우에 그 가맹점 대상으로 잡은 중소사업장이 지역에 16,000개 정도 되는데 예, 예. 지난달 6월 5일에 10,000호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이거를 쓸 수 있으니까 충전해서 쓰지 뭐 이게 된다는 예, 거죠. 그다음에 포항 같은 경우에도 구입할 수 있는 곳도 다양하고 쓸 수 예. 있는 곳도 14만 곳이 넘다 보니까 좀 성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울산시나 아니면 이 앱을 개발한 KT에서 이제 7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가맹점 모집하고 사용자들한테 이제 알려서 8월부터 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실제로 예. 실행에 옮길지가 좀 성공의 조건, 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게 해야 되고 네, 또 가맹점도 많아져야 되고 네, 그렇죠. 이런 것들 어쨌든 이 상품권이 성공을 하려면 아직도 보니까 넘어야 할 산이 좀 많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유희정 기자의 취재 수첩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